시어머니의 전화만 걸려오면 받기가 무섭다는 며느리, 바로 끊임없는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보약 한 첩 지어달라, 해외여행 좀 보내달라, 급기야 생활비까지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며느리에겐 무조건 알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현재 며느리는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대체 그동안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며느리가 60대 며느리십니다. 예, 60대 며느리.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다. 네, 60대고요. 딸이 30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요, 결혼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재산이 300평 땅, 그리고 꼬마 빌딩 하나, 그리고 3층짜리 단독주택. 이게 현재 시세로 모두 50억 원어치였다고 합니다. 이 원래는 시어머니, 장남인 남편, 시동생까지 3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돼 있었지만 그 시어머니가 당시에 장남, 그러니까 사연자 남편은 사업하니까 이 잘못하면 재산 날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한테 증여를 해라 지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은 일단 시어머니와 그 시동생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몇 년 뒤에야 이제 제보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당시에 시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내 사전에 사전 증여란 없다. 나한테 잘해주면 죽어서 재산 줄 거고 못해주면 국물도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아, 박 교수님, 불효자 방지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런가 보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시댁과 같이 살았는데 매일매일 시어머니가 연락하고 찾아오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는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나 몸이 안 좋아서 보약 좀 먹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뭐가 고장이 났는데 아우 집수리비가 없네. 그러고 아우 생활비가 좀 모자란다. 아우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는데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서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가전 가구도 사드리고 심지어는 아우 테레비에 영덕게가 나오는데 대게가 너무 맛있겠다. 그렇게 해서 5시간 운전해서 영덕 대게 사드리고요. 이때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의 60%를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참아야죠. 300평 땅에 꼬마 빌딩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충격적인 거는 10년 전에 시동생이 40대 나이에 늦장가를 가게 됐는데 요때도 부릅니다. 야, 아가야, 일로 오거라. 네가 장남 며느리인데 이번에도 신경 좀 써주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0만 원의 신혼여행비를 대신 줬다고 해요. 형수가? 예. 아이고야. 남편 뭐 했냐면 남편 이 사업은 했지만 잘 안 됐다 그러고요. 뭐야? 이런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아내가 주말에 식당 알바도 해서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하는 것처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죠. 나한테 주는 돈 아까워 하지 마라. 나 죽으면 나한테 100배, 200배 돌려줄 끼다. 라고 계속했고 이런 가스라이팅 비슷한 게 한 30년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시어머니가 80살 좀 넘으셔서 돌아가셨대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 교수님. 예. 꼬마 빌딩. 이 아내의 주장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남편에게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의 얘기가 네가 뭔데 우리 집 재산에 눈독을 들이냐라고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뭐 한 30년 동안 이미 그렇게 해왔던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뭐 30년 동안 시간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본인이 뭐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남편을 믿지 못하니까 직접 등기부를 열람을 했더니 300평 땅하고 꼬마 빌딩, 단독주택 한 50억 정도가 된다는데 그게 전부 다 시동생의 단독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또 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나는 지금 상속세 낼 돈도 없고 공동 명의 하면은 나중에 번거로워지니까 일단 내 동생 명의로 그렇게 해놨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몇 년 뒤에 다 내가 알아서 찾아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상황을 보니까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라 남의 편 같습니다. 와, 남편이 야, 네가 왜 우리 집 재산을 그렇게 관심이 많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남의 편 아닙니까, 남의 편. 자, 도대체 남편의 이 태도 왜 그런 건지 제보자인 60대 아내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아직 말 나온 거 없다. 그리고 뭐 네가 왜 그거를 관심을 가지느냐. 알아서 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수 씨는 상속에 대해서 입도 안 떼는데 니는 왜 맨날 궁금해하고 돈밖에 모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네, 이렇게 남편이 어수룩하게 나오니까 결국 시동생 찾아가서 직접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생이 아유 형수 저 그 돈 안 떼먹어요. 그 나중에 때 되면은 알아서 다 형님 목 조카 목 다 떼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더라는 거죠.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그럼 지금 그 하신 말씀 그 내용 그대로 공증받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것만은 안 된다고 정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 향해서 형수 며느리는 원래 시댁 재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생전에 남겼던 유언장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가셔서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시어머니께서 이 제보자의 딸을 너무 예뻐하셔서 내가 우리 손녀한테 땅을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우리 부부는 아니라도 이 손녀한테 뭔가 남기신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어이없게 그 시동생이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수 유언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는 이 형님한테까지도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연자 60대 아내분 사정이 매우 안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본인이 대기업에 다닐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30년 동안 본인이 버는 족족 전부 다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데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다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도 하나도 없고 노후 자금도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고야. 상태니까 지금 이제 이 여성이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시집의 상속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상속 문제와 관련돼서 남편하고 계속 이렇게 다퉜는데 남편이 한 얘기가 네가 해준 게 뭐냐? 다 내 돈이었다. 이건 또 좀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러다가 화를 내면서 가출을 했다 그래요. 아이고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현재는 별거 중인데 남편은 생활비조차 보내주지 않아서 이분이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목욕탕 청소일을 갖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답답하고 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남편이다. 그리고 정말 헤어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시어머니 유언장도 안 보여주는 시동생. 시가 이래 정말 며느리는 참견할 권리가 없는 겁니까? 라고 하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유언장은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것 같아요. 유언 공증을 한 건데 만약에 며느리가 관련성이 있다면 공증 사무실에서 알려줍니다. 뭐 증인이나 집행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로 시동생만 관련이 있고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좀 사실입니다. 며느리는 못 받았을 거나 며느리 가족들은 지금 모른다면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모든 권리는 남편이 지금 가출한 남편이 할 수가 있어요. 형제간끼리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모든 권리가 모든 재산이 동생한테 갔다 그러면 상속을 받는 두 사람끼리 이제 다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며느리는 사실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돌아오면 그때 좀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본인들이 기여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최인지 님이요. 남편이 너무 어리숙하네요. 다 빼돌리고요. 나중에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강희님 30년은 어찌 보상받나요?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화나는 사연입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